안녕하세요. 요가헬러 연구소 요가헬러입니다. 오늘은 몸만 공부 시리즈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근육인 장요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장요근은 꼭 전문가가 아니라도 허리 통증의 원인, 또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져서 허리가 지나치게 앞으로 꺾이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름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장요근에 대해서 기시와 정지점, 그 움직임, 그리고 이완법, 장요근과 마음과의 관계, 운동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골격 모양을 통해서 장요근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요근의 장자는 장골 할 때 장자고요. 요는 허리 할 때 요자인데요. 말 그대로 장골근은 장골과 허리에서 시작되는 근육입니다. 골격 모양을 통해서 장골이 어디 있는지를 보시면요. 이 골반 뼈 중에서 여기 빨갛게 칠해져 있는 부분이 장골의 오목한 구덩이, 장골와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흔히 우리가 섹시한 아이돌 스타가 또는 남자 연예인이 바지를 좀 내려 입으면 여기 뼈가 보이면서 라인이 보이는데 이 라인을 치골 라인이라고 잘못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치골은 생식기가 있는 이 부위고요. 여기 바지땀 바로 아래로 보이는 부위는 장골입니다. 이 장골에 장요근 중에 장골근이라고 하는 일부분이 붙어 있고요. 또 대요근의 경우에는 장요근 중에 허리에 붙어 있는 대요근의 경우에는 요추체 측면, 횡돌기 전면, 제 손가락이 가리키는 이 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몸을 한번 살펴본다면 척추의 횡돌기라고 하는 옆에 나와 있는 돌기 앞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척추 중에서는 앞쪽에 붙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추가 전부 5개죠. 5개의 요추체 측면과 횡돌기 전면을 거쳐서 장골와에서 또 한 줄기가 시작이 돼서 천정관절의 전면에서 합쳐지고요. 이 장요근은 서해부의 앞쪽을 거쳐서 허벅지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대퇴골의 허벅지 안쪽에 뒤쪽에 있는 지금 제가 엄지손가락으로 만지고 있는 소전자라고 하는 부위에 부착이 됩니다. 이 장요근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사람이 기립을 하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기어가는 상태로 움직이는 동물이라면 장요근의 역할은 단지 상지와 하지를 연결한 역할이겠지만 사람이 기립을 하게 되면서 장요근의 장력으로 골반 위의 척추를 세워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요근은 또 굉장히 여러 관절을 지나는데요. 대퇴골에서 골반을 연결하는 고관절을 지나고요. 또 가운데 박혀있는 쐐기 같은 청골과 장골을 연결하는 천장관절의 전면을 지나고요. 요추체 5개를 모두 지남으로써 다관절을 지나가는 근육이어서 이 관절들에 모두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기시와 정지가 서로 가까워지는 것을 액션, 근육이 운동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추와 대퇴골이 요추와 천장관절과 대퇴골이 서로 가까워지는 움직임으로는 만약 상체가 고정이 되어 있다면 다리가 상체 쪽으로 들어 올려지는 고관절 굴곡에 쓰이는데요. 고관절 굴곡을 할 때 소전자, 허벅지 안쪽 뒤쪽이 정지점이기 때문에 더 소전자를 기시점인 허리 쪽으로 가까이 다가오게 하는 액션은 다리가 밖으로 돌면서 외회전되면서 들어 올려지는, 외회전돼서 소전자가 척추 쪽을 향하면서 들어 올려지는 외회전과 외전을 병행하는 동작, 그래서 밖으로 말리면서 밖으로 벌어지면서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할 때 가장 장요근이 짧아지면서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요가 동작에서 한 발로 버티고 서서 반대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 있는데요. 이런 동작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장요근의 역할은 우리 걸을 때 다리를 천장 쪽으로 들어 올려서 앞으로 보내려고 할 때 이 들어 올리는 작용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요가 외에 장요근을 많이 쓰는 운동으로는 태권도가 있는데요. 태권도 발차기를 할 때,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장요근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또 장요근은 허리에도 붙어 있기 때문에 허리의 움직임이나 허리 형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허리 근육, 대요근의 섬유가 서로를 향해 가까이 당겨졌을 때 약간 오목했던 허리가 더 오목해지면서 전만이 깊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허리가 좀 꺾여 있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 중에서는 나는 장요근이 좀 짧다고 알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장요근을 늘리는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만나봤던 많은 분들을 생각해 보면 장요근이 딱히 짧아져 있다기보다도 긴장되어 있거나 잘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좀 더 많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요근을 스트레칭을 한다기보다도 장요근을 자각을 하고 장요근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장요근과 마음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장요근은 옆에서 위치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척추체의 옆면, 횡돌기 전면에 있기 때문에 복부 근육과 장기를 다 뚫고 가장 심부에 붙어 있는 근육입니다. 심부에 붙어 있는 근육일수록 내 마음 깊은 곳의 상처나 묻어둔 무의식적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반사작용을 사람이 어떤 심리적인 또 외적인 환경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걸 반사작용이라고 하는데요. 그 반사작용을 생각해 보면 언제 장요근을 짧게 만들면서 다리를 가져오면서 웅크리게 될까요? 언제 이 반사작용과는 반대로 고관절 펴면서 몸을 앞쪽을 쭉 펴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서 생각해 보면 다리를 몸쪽으로 가져오면서 고관절을 구부리면서 웅크리게 될 때는 보통 무섭고 두려울 때 또는 마음속의 상처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용기가 없을 때 그런 동작을 하게 되죠. 반대로 몸을 쫙 펼치고 있다는 것은 세상을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담담하고 평화롭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런 움직임을 하게 되는데요. 운동할 때 또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나의 움직임 패턴을 보면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요가의 마지막에 사바아사나라고 해서 바닥에 팔다리를 길게 펼치고 눕는 자세를 하게 되는데요. 이 자세를 할 때 회원님들의 반응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말 몸, 팔다리, 골반, 척추를 편안하게 바닥에 놓고 지면에 몸을 맡기면서 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눈을 뜨고 두리번 거리면서 몸을 꼼지락꼼지락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게 후자의 경우에는 몸의 앞쪽을 펼치고 편안하게 계시는 거에 어떤 불편함,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무실 때도 이렇게 바로 주무시는 것보다는 나는 옆으로 이렇게 구부리고 자는 게 편해 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장요근의 긴장 또는 장요근과 연결된 심리적인 긴장, 특히 몸을 펼치기 어렵게 하는 그런 긴장은 두려움이나 불안감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빨간등 반사라고 하는데요. 내가 빨간등이 탁 켜진 것처럼 놀래는 것처럼 몸을 웅크리게 된다 라고 해서 빨간등 반사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바로 눕는 것이 힘들다면 또 고관절 앞쪽이 펴질 때 통증이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내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또 삶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없는지를 알아차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차려봤자 뭐 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무엇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차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알아차림 속에서 지금 내 상태를 충분히 인식을 하고 나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여러 가지 방향이 보이게 되고요. 그때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반복이 될수록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고 내 의도에 맞는 방향으로 가실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장요근을 활성화하는 동작들을 한번 해보실 텐데요. 준비물로는 육아 블럭과 야광 탱탱볼 2개가 있습니다. 이 야광 탱탱볼은 지름이 4.5에서 5cm 정도 되는데요. 보통 시중에 대중소 정도로 파는데 한 중간 정도 크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판매자마다 대중소를 가르는 기준이 좀 다르기 때문에 지름 4.5에서 5cm 정도 되는 걸 사용했을 때 저는 가장 적합하다고 느꼈고요. 만약 블럭이나 공을 지금 준비하기 힘든 상태시라면 손을 사용해서 자극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볼 테라피 동작은 장요근 중에 장골근을 이완해주는 동작인데요. 이완이 곧 그 부분에 자극을 줌으로써 그 근육을 각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자, 장골근은 아까 장골와라는 곳에 붙어 있는데요. 자, 이 골격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손을 골반 앞쪽에 짚었을 때 뾰족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여기가 여기죠. 그래서 장골와를 만지려면 마치 장골 앞쪽을 잡고 이렇게 갈고리를 잡듯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야 하는 것처럼 양손으로 장골의 앞쪽을 잡은 상태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손을 찔러 넣어 보면 딱딱한 근육이 느껴지실 거예요. 이 근육은 고관절을 접을 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앉아있는 상태에 고관절을 접고 있는 거죠. 그때도 항상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이 근육이 계속 짧아진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순환이 안 돼서 주로 긴장이 되고 딱딱해지곤 하는데요. 앉아있는 상태에서는 워낙 딱딱하기 때문에 좀 누르기가 힘드실 거예요. 만약 공이 없으시다면 바닥에 놓으신 상태에서 골반 앞쪽, 장골와 쪽을 가볍게 만지고 그쪽을 손가락을 이용하셔도 괜찮고요. 이 너클을 사용하셔서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뼈 안쪽을 부드럽게 마사지 하는데 복근보다 더 안쪽에 있기 때문에 배를 편안하게 한 상태에서 배 안쪽, 좀 바깥쪽 안쪽에 주먹이 들어가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먹으로 하면은 팔이 좀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볼 테라피를 통해서 도구를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블럭으로 골반 높이를 높이고 블럭 위에 골반 장골와 있는 부분에 공을 이렇게 놓아서 그 위에 골반을 얹어 놓은 상태에서 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몸무게를 이용하기 때문에 좀 더 손쉽게 장골근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블럭과 탱탱볼을 이용해서 장골근을 풀어주기 전에 장골근 이완 전후의 차이를 자각을 하면 더 효과가 오래가고 또 그 효과를 감사하며 즐길 수 있는데요. 장골근은 앉는 자세와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앉았을 때 불편함이 있다면 장골근이 잘 기능하지 못해서 긴장되실 경우가 많은데요. 요가에서 현자세라고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한쪽 다리는 밖으로 열어서 발꿈치를 당겨주고 한쪽 다리는 안으로 닫으면서 발을 뒤로 보내서 이렇게 열고 닫는 방향으로 무릎을 한쪽으로만 쓰러뜨려서 앉는 자세인데요. 보통 이렇게 앉았을 때 한쪽 골반이 뜨게 된다면 안으로 보낸 쪽 골반이 주로 뜨는데요. 그렇다면 그쪽 장골근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그런 증상이 많이 생깁니다. 반대쪽으로 무릎을 하셨을 때도 어떤지 살펴봅니다. 양쪽 좌골이 찍는 무늬를 느껴보세요. 밖으로 벌어진 쪽이 더 무늬가 진한가요? 아니면 안으로 무릎이 돌아간 쪽이 더 진한가요? 아니면 좌우가 비슷한가요? 어느 쪽 골반 쪽에 더 척추가 명확하게 세워져 있나요? 좌우를 번갈아 가며 좌우의 차이를 느껴봅니다. 이렇게 앉았을 때 양쪽 좌골의 무게감, 척추가 세워져 있는 골반이 어느 쪽인지,
내가 한쪽으로 기울인다면 밖으로 열린 쪽으로 기울일 것인지 안으로 닫힌 쪽으로 기울일 것인지. 그리고 바닥에 누워봅니다. 바닥에 눕는 자세는 장요근을 이완하는 자세이기 때문에 이때 얼마나 허리가 편안하게 바닥으로 가라앉아 있고 골반 앞쪽이 부드럽게 펴져 있고 발꿈치가 무겁게 바닥에 닿아져 있는지가 결정이 되는데요. 장요근이 짧고 긴장돼 있다면 허리가 뜨거나 발꿈치가 약간 당겨져 있는 것 같은 마치 다리를 들기 직전처럼 그런 느낌이 나고요. 이 장요근이 편안하다면 허리가 바닥으로 가라앉고 골반도 무겁게 펼쳐지고 골반에서부터 다리가 길어지면서 바닥으로 무겁게 떨어집니다. 자, 블럭을 먼저 놓고 골반을 그 위에 얹으시는데요. 골반 뼈가 아마 이 블럭보다는 약간 크시겠지만 평균적인 사이즈의 여자 골반이라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 골반이 좀 넓거나 불편하시다면 블럭 2개를 옆으로 이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먼저 한쪽 골반을 들어서 장골와 있는 쪽, 뾰족한 뼈 있는 쪽에다가 공을 넣고 반대쪽 골반을 들어서 또 뾰족한 뼈 있는 안쪽에다가 공을 넣고 그리고 팔꿈치는 이렇게 구부려서 삼각대를 한 다음에 주먹을 이렇게 쥐어서 삼각대를 만든 상태에서 유지하시면 되는데요. 발꿈치는 밖으로 벌려서 골반 전체에 힘을 풉니다. 자, 이렇게 하셨을 때 생각보다 좀 아픈 느낌이 드실 거예요. 마치 멍든 데를 누르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불편함이 느껴지시는 이유는 우리가 장골근을 생각보다 진짜 많이 쓰기 때문인데요. 이 자극이 좀 더 편안해지면서 장골근이 이완되는 유일한 방법은 공이 주는 자극에 맞서지 않고 그 자극을 허용하시면서 골반 주변의 힘을 편안하게 푸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누르는 곳은 직접적으로는 복근이 있는 곳이고요. 복근의 더 안쪽에 장골근이 있기 때문에 복근을 지나서 장골근에 공이 다다르려면 아랫배를 부드럽게 바닥으로 늘어뜨려 보세요. 지금 배가 허공에 떠 있기 때문에 배가 바닥으로 드리워진다 생각하시면서 숨을 마실 때 배가 바닥으로 불룩 나오게 두고 내쉴 때는 배가 허리 쪽으로 부드럽게 당겨지게 두고 마실 때는 배가 불룩 나오게 두고 내쉴 때는 배가 원래대로 돌아가게 두고 자, 이렇게 몸무게를 점점 실으면서 만약 여유가 되신다면 양팔을 풀어서 바닥으로 완전히 엎드립니다. 팔베개를 하시면서요. 만약 너무 아프시면 팔꿈치로 버티면서 그때 좀 복식호흡을 하고 이완을 충분히 하셔도 효과는 좋습니다. 괜찮으신 분만. 괜찮다는 표현은 숨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경우에만 몸을 바닥으로 낮추시고요. 숨을 쉬면서 골반을 블럭 위에서 공 위에서 조금 굴려 보실게요. 마시면서 골반을 앞쪽으로 기울입니다. 꼬리뼈를 천정 쪽으로 밀어 올리는 느낌이죠. 내쉴 때 배가 들어갈 때 골반을 뒤로 기울이며 치골이 블럭 아래쪽을 살짝 누르게 둡니다. 마실 때 꼬리뼈를 밀어 올리며 오리궁뎅이를 만들어주고 내쉴 때 꼬리뼈를 부드럽게 말아서 엉덩이 아래쪽이 조여집니다. 숨을 마실 때 꼬리뼈를 밀어 올려서 허리가 부드럽게 짧아지죠.
내쉴 때는 꼬리뼈가 쏙 말리면서 허리가 길어집니다. 골반이 블럭 위에서, 공 위에서 마실 때는 뒤통수 쪽으로 굴렀다가 내쉴 때는 발꿈치 쪽으로 굴러 내려가게 합니다. 배와 가슴을 부드럽게 하며 숨 쉬면서 이 동작을 반복을 해 보실게요. 앞으로 기울여서 오리궁뎅이를 할 때 더 공으로 인한 자극이 크신가요? 아니면 꼬리뼈를 말면서 치골이 블럭을 누를 때 더 자극이 큰가요? 언제 공에 더 무게를 싣게 되세요? 이제 다음 날숨에 꼬리뼈를 부드럽게 말아서 치골을 블럭으로 누르셨으면 두 발등을 골반 너비 정도로 모으고 치골을 누른 채로 양손은 얼굴 옆바닥으로 가지고 옵니다. 팔꿈치가 어깨 아래 오게 해주세요. 자, 꼬리뼈를 만 상태로 다음 마시는 숨에 치골을 블럭 아래 가장자리에 누르고 양 팔뚝으로 매트를 부드럽게 당기며 복부에서부터 명치를 쭉 앞으로 밀어내세요. 마치 배 주름을 펴는 것처럼요. 치골을 블럭 쪽에 누르고 계신가요? 배와 가슴, 목의 앞쪽이 길어지는 것을 생각합니다. 몸을 위로 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길게 뻗어보세요. 여기서도 숨을 쉴 수 있을까요? 만약 어깨를 너무 조이고 있다면 숨쉬기가 좀 불편하시겠죠? 숨을 쉴 수 있는 상태까지 몸을 부드럽게 하고 숨을 3번을 반복합니다. 셋, 둘, 하나. 이제 가슴을 부드럽게 하면서 블럭 위로 돌아오셔서 몸을 블럭 아래로 내려줍니다. 자, 바닥에 누워서 내 몸의 뒷면이 찍는 무늬를 봅니다. 양쪽 발꿈치, 양쪽 종아리, 양쪽 골반이 얼마나 무겁게, 얼마나 넓고 진한 무늬를 찍고 있나요? 양쪽 등은 좌우가 어떻게 다른가요? 더 아래쪽에서부터 더 넓은 무늬를 찍고 있는 쪽이 있다면 어디인가요? 양쪽 날개뼈가 바닥에서 얼마나 선명하게 느껴지시나요? 날개뼈 양쪽을 비교했을 때 더 척추 쪽으로 당겨져 들어와 있는 쪽이 있다면 어느 쪽인가요? 양팔 중에 어느 팔이 더 길게 느껴지시나요? 더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머리가 바닥을 누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머리는 가운데로 있나요? 아니면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나요? 얼마나 허리가 편안하게, 얼마나 다리가 편안하게 바닥에 맡겨져 있나요? 지금 이곳, 이 장소에서 온전히 쉬고 계신가요? 아니면 당장이라도 나가서 밖에서 무엇을 할 것처럼 다리가 약간 들려 있으신가요? 지금의 상태를 느낍니다. 블럭과 공으로 장골근을 이완하고 나셨으면 똑같이 우리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현자세도 해보고 누워서 몸의 상태도 인지해 봅니다. 양쪽 무릎을 한쪽으로 쓰러뜨리고 지금 양쪽 좌골이 바닥에 찍는 무늬, 척추가 세워져 있는 느낌. 무릎을 반대쪽으로 쓰러뜨리고
또 양쪽 골반이 얼마나 바닥에 무겁게 떨어지는지, 척추가 세워져 있는 느낌, 숨쉬기는 어떤지. 아까 처음에 했을 때 한쪽 골반이 떴던 쪽이 있다면 어느 쪽이었나요? 지금은 어떤가요? 바닥에 누워서 고관절이 펴지고 허리가 부드럽고 다리가 바닥에 떨어진 정도도 한번 살펴봅니다. 만약 변화가 있으셨다면 그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만끽을 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더 감사함을 느낄수록 여러분의 장골근이 더 오랫동안 건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가일러 연구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